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문제점 찾습니다. 그런 뭐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더 신났어. 분위기가? 네. 또 드시는 거예요? 약간 소주 맛. 이게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저만 먹고 있더라고요. 예, 먹다가 눈치를 살짝 봤는데 아유 우리 현주 씨 어딘가 뭔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죠? 상대적으로 앞에서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 일부러 살 빼려고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전 이제 그만 먹을게. 아 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왜 살판을 샀어? 소화가 안 돼요. 일부러 살찔까 봐 적게 소화가 안 드시는 돼.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지방 갔다가 오는데 어. 밥 먹고 바로 출발을 했거든요. 운전을 해서 막 오는데도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어. 고속도로로 막 오는데 중간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 차 운전하면서 토했어요. 6번. 소화가 안 돼 고민인 현주 씨. 그래서 늘 양껏 먹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먹고는 싶은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고요? 소화가 안 돼서 적게 먹고 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고 아이 뭐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현주 씨 더 먹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아우 안 되겠다. 자, 그동안 소화불량 때문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달고 사는 게 있답니다. 그 탄산음료 아니에요? 예, 바로 탄산수였어요. 아, 탄산수. 예, 예. 아, 물 안 마시고 왜 탄산수를 마셔요? 소화가 안 되니까 예. 탄산수를 마시면 그나마 조금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4병은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네. 이 탄산수를? 그죠? 자, 여기서 포착한 첫 번째 문제점, 바로 탄산수 과다 섭취. 자,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이 제 눈에 포착됐습니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 졸려. 고3 때 이거 많이 했는데, 아. 밥 먹자마자. 아니, 뭐 하는 거요? 일어나. 밥 먹어 뒤지 뭐. 식곤증 오잖아요. 맞으면 어. 졸리잖아요. 없을 때 좀 자려고요. 조금만. 뭐 적는다. 예. 꼼꼼히 가져가시네. 그럼요. 안 돼, 안 돼. 눈을 푹 뜨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엎드려 자는 거,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렇게 사례자의 일상을 함께 봤는데 어쨌든 첫 번째 먼저 저 전통시장에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너무 먹었나? 네. 그날 사실 한 만두 20알 이상은 먹었어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현주 씨가 상대적으로 안 먹으니까 네. 그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되잖아. 아깝지. 그렇지. 그거를 또 못 보지. 우리 그래갖고 주부들은 남기는 거 못 봐요. 잘 알죠. 네. 그래서 여튼 그렇게 먹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 현주 씨는 너무 안 드시니까 네. 그렇게 안 먹는데도 살은 계속 찌고 음. 이게 요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매일 그렇게 그 정도 음식만 드시는 거면 분명히 살이 빠져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저 소화가 안 된다고 탄산수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를 다녀와서 문제가 뭘까 고민을 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 탄산 자체는 위장의 압력을 높여서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어머. 네, 공부했다, 공부했어. 식욕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 좀 아는 사람이에요. 어. 자, 그리고 이 그렐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배고픔과 뭔가를 계속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호르몬. 요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을 빼고 싶으면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렐린. 만두만 먹으면 돼. 그치.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제대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탄산수에 더 빠지지 않는 성분이 하나 더 있죠.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그게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탄산수는 사실 칼로리 없다 그래서 저도 막
2리터씩 먹어요. 먹어요 그냥. 완전 배신당했네 이거. 그 뒤에 보면은 0kcal라고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탄산수를 마신 사람의 그렐린 수치가 탄산이 없는 음료를 마신 사람의 3배, 수돗물을 마신 사람의 무려 6배가 어머, 어머.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저는 이 탄산을 아예 싹 끊었어요. 이게 끊기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사례자분이 소화가 안 돼서 사실 만두는 잘 못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과일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꿀떡꿀떡 하면서 과일은 진짜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과일도 칼로리가 일단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이 체중 조절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몽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뭐 혜경 씨 말도 뭐 듣다 보니까 일리가 좀 있게 들려요. 그죠? 근데 사실 문제는 식후 과일 섭취에 있습니다. 아,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밥 먹고 나면 어머님이 거실에서 후식. 얘들아 과일 먹어라. 그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TV 보면서 과일 먹었잖아요. 국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저도 뭐-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네. 이 과일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서 이 건강에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먹는 시간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사 직후에 이제 과일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사 직후에는요, 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때 과일을 먹게 되면 인슐린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겨우 낮추고 있는데 또다시 혈당을 확 올리는 애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서 좀 인슐린의 역할이 미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식후에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췌장에 무리가 와서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비만과 성인병 같은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또 2주 연속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원주에 사는 현주 씨, 식후 과일 안 돼. 아니 그런데 사례자분 보니까 저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음식 드시고 낮잠 이렇게 꾹꾹 바로. 졸다가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면 배고픔을 좀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살짝 내려놓고 싶어서 주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야. 옛날 집에서도 저희 엄마가 밥 먹고 나서 바로 자면 야, 일어나. 너 그렇게 바로 먹고 누우면 소된다, 소. 맞아, 막 옛날에 이러면서 소된다 그랬어. 그 얘기하면서 식후 바로 잠자는 거 무조건 못하게 하셨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아니, 거다.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는 건데 아니 못 돼. 이 말은 그러면. 유명해요. 맞아. 예, 예. 신빙성이 있어. 예, 제가 보증할게요. 예. 소된다. 소데스까? 완전 소되는 거. 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낮잠을 자게 되면 칼로리가 그대로 몸에 누적이 돼서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거 뭐 모르셨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잠이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을 올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찾아보세요. 잠시만요. 왜요? 네, 혜경 씨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지금 사실 사례자분의 건강 문제 포인트 자체를 잘못 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잘 나간다 했어. 포인트까지 빗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사례자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습관들을 알아봤는데 다이어트 실패 습관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이 다이어트 실패 습관도 맞지만 사례자에게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아니 소화불량이 문제예요? 사례자분은 평소 소화가 힘들어서 음식을 먹는 걸 힘들어하시는 걸 보셨죠? 네. 소화를 위해서 탄산수와 소화제를 꾸준하게 드시면서 소화가 쉬운 과일을 주로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습관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온 모든 습관이 소화에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런 거죠?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그 탄산가스가 약간 트름으로 나오면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시원해요. 네. 근데 이 탄산은요, 사실 소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오히려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요,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식후 수면은 위, 십이장 등의 소화기관에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다 보면요 배가 이렇게 꾸룩꾸룩꾸룩 거리면서 가스가 찬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바로 트름 꺽 나오죠. 이랬었잖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현주 씨가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안 빠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저만 딱 믿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 정말? 네.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런데 저 소화가 안 되면 살이 안 빠진다. 이 상관관계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요,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져야 되는데 그게 잘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우리 일종의 뭐 찌꺼기 같은 걸로 남아서 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 건강이 또 안 좋아지게 되고 우리 유익균, 유해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지방이 결국 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비만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